웨비나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최근 업계 뉴스 하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달 18일에 꽤 큰 소식이 있었는데요. 꽤나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에센처가 드라고스, 런제로, 넷라이즈 세 회사를 한꺼번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딜 규모가 약 한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7천억이 넘는 아주 큰 금액이에요. 보안업계에서 요즘 여러 M&A 소식이 많긴 한데 이건 좀 스케일이 남다른 빅딜인 셈이죠. 예? 예, 맞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제 숫자를 두 번 확인했었는데, 엑센추어는 이제 전 세계 IT 서비스 부분 이제 브랜드 가치 8년 연속 1위이고, 글로벌 이제 보안 서비스 매출 1위인 글로벌 최대 리더 기업입니다. 예. 드라고스는 OT 위협 타지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탑 플레이고요. 근데 엑센추어가 여기에 런제로의 그런 자산 노출 발견과 넷나이즈의 펌웨어 공급망 가시성을 더한 거죠. 즉 OT 보안 풀스택을 한 플랫폼으로 완성해야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런제로가 바로 오늘 저희가 라이브 데모할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 인수 발표 당시 그 드라고스 CEO는 그 로버트 MD가 한 말이 꽤나 인상적이었다고 생각돼요. 어, 조각조각 이어붙인 솔루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런제로가 바로 그 플랫폼에서 자산 가시성과 노출 평가 파트를 맡게 될 것입니다. 런제로의 CEO인 HD 모 역시 드라고스의 핵심 임원으로 자리를 하며 통합 플랫폼 작업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클로징은 올해 8월에서 9월 예정이라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닌데요. 어, 제품 자체는 이제 지금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수후에도 드라고스는 이제 독립사업체로 운영되고, 런제로도 이제 브랜드는 물론 이제 비즈니스 채널 구조 역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뭐 런제로 비즈니스는 그대로 쭉 간다고 네,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그 서비스 나우도 이제 비슷한 영인 그 아르미스를 무려 70조 5천만 달러라는 아주 엄청난 금액의 인수를 했거든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OT 자산 가시성 쪽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OT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이 올해 약 한 270억 달러 규모라고 하고 2031년에는 한 590억 달러로 연 한 16% 이상씩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엑센처의 이번 인수는 바로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셈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전략적 그 스토리 중심에 이제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바로 이 런제로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데모에서 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자산 가시성에 집중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도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지금부터 공식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도 이게 진짜 궁금한데요 하는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맡은 송강수 전무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할까 하는데 우리 네트워크에 뭐가 연결돼 있는지 100% 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객사 현장에서 런제로로 확인해 보면 IT 팀조차 모르는 장비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뭐 AI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대라 기존 패치주기나 스캐너 방식이 예전만큼 잘 안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런제로 5.0이 그 고민에 어떻게 답하는지 저희 김 이사께서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김 이사님, 오늘 어떤 것을 여러분께 주실 것인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번 런제로 5.0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되거나 이제 강화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 함께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대훈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전체 자산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런제로는 에이전트 설치라든지 자격증명 없이 IT나 OT, IoT 클라우드 자산을 발견하는데요.
구성도를 보면서 간략적으로 뭐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번 런제로 5.0의 핵심 업데이트인 바로 심층 OT 인텔리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뒤에 숨은 그런 장비까지 찾아내고 더 많은 산업용 프로토콜을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익스포저 매니지먼트 대시보드와 익스터널 스케줄드 리포트인데요. 오늘 당장 집중해야 할 리스크를 대시보드 하나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정리된 화면을 유해 관계자에게 인터랙티브 보고서 형태로 자동 발송하는 기능까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인터랙티브 어택 패스 매핑인데요. 공격자가 멀티홈 자산이라든지 노출된 OT 게이트웨이를 발판 삼아서 중요 자산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런제로 어떻게 한눈에 시각화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모디에이션 트래킹 조치 추적입니다. 런제로가 찾아낸 그런 취약점이나 그 위험 노출들을 지라와 같은 그런 티켓 연동 시스템과 바로 연동해서 담당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담당자가 그런 조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든지 그 완료 여부를 런제로가 자동으로 추적하고요. 담당자가 조치 완료를 처리하면 런제로는 제스캔을 통해서 그 취약점이 실제로 사라졌는지 다시 검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와 같이 런제로 5.0 신규 기능 위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 내에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바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사내망에 어떤 기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엑셀 혹은 뭐 낙이라든지 EDR 에이전트와 같은 도구로 나름 열심히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하지만 우리가 존재를 모르는 자산은 결코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보안 관리에 있어서 냉정한 현실입니다. 낙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EDR이 깔려 있지 않거나 자산 대장에서 누락된 채 네트워크 구석에 몰래 연결된 장비들은 공격자에게 가장 훌륭한 침투 교두보가 될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해 런제로가 어떤 방법으로 완전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 이사님, 런제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완전한 자산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나요? 네, 런제로의 자산 가시성 확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런제로 구성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제로 플랫폼은 자산을 찾아내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익스플로러, 우리는 스캐너라고 하죠. 그리고 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런제로 콘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콘솔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배포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배포 환경이고요. 다음 보시는 거는 온프레미스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제 런제로 콘솔과 DB가 온프레미스 환경에 배치되는 거죠. 그리고 폐쇄망인 그런 에어갭 환경까지도 모두 지원합니다. 이 에어갭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CLI 스캐너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 다른 고객사가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CLI 스캐너에서 수집을 한 걸 갖다 런제로 사스 콘솔이나 뭐 온프레미스 콘솔로 업데이트를 해서 전체 자산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런제로 콘솔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제로 콘솔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 판넬에 보면 이제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 소스가 뭐 스캔, 모니터, 인티그레이트 이 세 가지 수집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스캔이나 모니터, 인티그레이트는 각각 액티브 스캔, 뭐 패시브 디스커버리, API 통합을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런제로는 자산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먼저 액티브 스캔입니다. 런제로는 이제 취약한 그런 OT나 IoT 장비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설계되기 때문에 민감한 장비까지 안전하게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에이전트라든지 어떤 자격증명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 관리가 안 되던 보안 사각지대 그런 장비들까지 찾아낸다는 점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장비에 열려 있는 그런 포트라든지 뭐 서비스, 외부 노출, 취약점까지 함께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많이 보셨겠지만은 실제 이 스탠다드 스캔에서 어떤 그 액티브 스캔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좀 사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니터, 이게 패시브 트래픽 샘플링입니다. 이건 이제 패시브 트래픽 샘플링은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패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방식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부하가 전혀 없고 액티브 스캔을 절대 허락하지 않은 극도로 민감한 OT나 ICS 환경에서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죠. 실제 이 모니터는 이 스캐너를 그 스팬이나 미러링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고 하게 되면은 상시적으로 돌아가서 그 어떤 자산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 통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EDR이라든지 애저라든지 뭐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뭐 GCP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뭐 EDR, 가상화 솔루션까지 기존에 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그런 자산 관련 다양한 보안 시스템과 손쉽게 연동이 되죠. 그래서 실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보안 시스템과 커스텀 인테그레이션이 쉽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 이사님께서 방금 론제로가 자산을 찾아내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그 자산 정보를 기반으로 보안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웨비나에서 주로 이제 IT 환경에서 보안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번 웨비나에서는 런저러의 OT 환경에 대한 보안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에, 음, 런제로, 원래 그 런제로의 그 슬로건이 그 기존의 OT 보안의 또 다른 방법, The Other Way이라고 하던 걸 이번엔 아예 가장 좋은 방법, The Best Way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제 런제로가 OT 환경에 있어도 자신이 붙었다는 건데, 실제로 런제로 5.0에서 OT 환경을 위한 기능이 많이 좀 개선됐나요? 네, 문구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OT 환경을 위한 기능이 그만큼 네. 깊어졌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OT 보안 얘기를 꺼내면 우리 회사에는 OT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자주 듣는 말이긴 하죠. 근데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뭐 출입 통제, CCTV, UPS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런 OT 자산들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사실상 거의 모든 조직에 OT가 있는 거죠. 네. 런제 5.0에서는 이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강화를 했습니다. 네 가지라.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가시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OT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분류 및 기능 태깅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OT 장비다라는 것을 이제 분류를 넘어서 각 자산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죠. 그리고 카테고리는 OT니 뭐 IoT인지 뭐 IT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펑션 기능 면에서는 이 장비가 산업재 장비인지 뭐 카메라인지 뭐 음, 방화벽인지를 함께 자동으로 태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목록에서 이 장비가 뭘 하는 장비인지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안팀 입장에서는 자산이 수백 개 쌓여 있어도 역할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잖아요. 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 OT 프로토콜 지원 확대입니다. 모두버스라든지 뭐 백넷, 이더넷 오버 IP, 뭐 여기는 인더스트리얼 프로토콜이죠. 뭐 KNX 넷 같은 그런 산업용 프로토콜 커버리지가 대폭 확대가 됐고요. 음, 또 신규 UDP 프로브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음. 이 여기의 핵심은 운영 중인 OT 장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안전한 프로브라는 점이죠. 아주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OT 환경 특성상 기존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비침습적이란 이런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혹시 잘못된 신호가 들어가면 뭐 설비에 장애가 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더 깊이 보면서도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런 기능인데요. 이제 OT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연결된 그런 서브 자산을 탐지하는 겁니다. 기존 보안 도구들이 못 보는 영역이죠. 못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OT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뒤에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그렇죠. 예. 연결된 장비가 꽤 많아요. 여기 시리얼 장비들은 또 IP 주소도 없죠. 예, 그렇죠. 이런 장비는 이제 기존 스캐너라든지 뭐 기존 네트워크 스캐너라든지 뭐 심에서는 아예 이제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관리 목록에도 위험 평가에도 이제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노리기 좋은 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현재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던 장비들까지 낱낱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좀 후에 어택 패스 매핑에서 이 게이트웨이 뒤에 뭐 숨은 그런 백플레인 PLC까지
어떻게 공격 경로가 이어지는지 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핑거프린트 및 취약점 커버리지 개선입니다. 런제로 핑거프린트 라이브러리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 식별 정확도도 높여지고 취약점 매핑도 더 정밀해졌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전에 알 수 없던 그런 장비로 남았던 것들이 이제는 정확히 무엇인지 보인다는 뜻이죠. 그만큼 놓치는 위험도 줄어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OT 디바이스 가시성이 강화되었다. 두 번째, 지원 OT 프로토콜이 확대되었고, 세 번째,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게이트웨이 뒤에 숨어있는 시리얼 통신 자산도 식별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핑거프린팅 개선으로 자산 식별 정확도가 향상되고, 그러면서 취약점 매칭 역시 정밀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정리 잘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한번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모드버스라든지 그런 백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연결된 그런 IP가 없는 그런 서브 자산 탐지 결과에 대해서 뭐 실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자산들.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모드버스라는 거는 이제 공장이나 뭐 산업 설비에 그런 PLC와 센서를 제어하는 그런 오래된 그런 알려진 그런 산업용 프로토콜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먼저 또 백넷이라는 거는 이제 공조 쪽 넷난망이라든지 뭐 조명, 뭐 출입 통제 같은 건물 자동화 설비를 연결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실제 지금 그 모드버스 게이트웨이가 10.66.0.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게이트웨이를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탐색을 했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레이어 2 인포메이션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유닛의 뭐 슈나이더 뭐 이렇게 일렉트릭 그 PLC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이게 지금 유니크한 유닛으로 아이디로 해서 32개의 그런 PLC가 스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 실제 이제 IP가 없어요. 뒷면으로 보이시게 근데 되죠. 게이트웨이 숨은 게 서브 디바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런제로에 나스캔드 됐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와 통신을 해서 하위 그 서비스 자산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또 백넷 게이트웨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백넷 게이트웨이인데요. 실제 저희가 백넷 게이트웨이를 제 액티브 스캐너로 해서 수집한 그런 정보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레이어 2 인포메이션인데 이게 서브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뭐 엔트런스 출입구에 있는 그런 그 건물 자동화 그런 솔루션이겠죠. 룸 105번, 102번 이제 호스트 네임으로 해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백넷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브 자산을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한 105동에 있는 어떤 장비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제 IP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율 장비인데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백넷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집한 거죠. 그래서 실제 런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2D나 3D 맵으로 이렇게 또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그런 서브 자산들을 쭉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리포트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4.9 버전부터 이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는데 런지 2D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어떤 직사각형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서브넷별로 자산들을 목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하나 서브넷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모드버스 게이트웨이가 있고 뭐 모드버스 게이트웨이 2개가 보이죠. 그다음 백넷 게이트웨이가 보이죠. 그래서 실제 이 백넷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서브 자산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그런 서브 자산 목록들. 그리고 또 저희가 뒤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제 이걸 클릭을 했었을 때 이 서브넷과 연결된 세그멘테이션 분리 검증을 할 수 있는 또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했었을 때 이 사선애들이 보면은 연결된 서브넷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3D 맵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건데, 아까 저기서 뭐 연결이 안 돼야 될 것도 지금 연결돼 있다는 그렇죠.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연결되면 안 되는데 왜 네, 연결돼 있다는 거 네, 직관적으로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3D 맵이 재밌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백넷 게이트웨이죠. 백넷 게이트웨이를 연결된 서브 자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3D 맵은 상위에 있을수록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 맵에서도 동의를 하고요.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 보시면 얘는 이제 모드버스 게이트웨이네요. 모드버스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그런 이제 서브 그 디바이스들을 리스크가 이렇게 있다는 해서 적의 중요도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뒷부분은 그 자산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인벤토리에서 맥락, 그런 환경 맥락을 반영을 해서 자산에 대한 그 어떤 리스크를, 스코어를 매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돼서 이 맵에 보이게 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환경은 뭐 이렇게 인터넷이 없어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 있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 어택 패스 매핑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부분 뒤쪽에서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2D로 다시 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전체적인 그 자산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인데, 여기 네트워크 탭과 이제 OT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맵에 그려진 그런 환경을 한눈에 요약해주는 인텔리전스 사이드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탭은 위험이라든지 뭐 구조, 뭐 유형을 세 갈래로 이제 환경을 즉시 프로파일링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은 323개고 실제 하이리스크는 34개고 피벗 포인트, 여기서 피벗 포인트라는 거는 멀티 IP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릿지 자산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웃라이어 스코어라든지 뭐 스위치, 어디에 스위치 있는지 실제 클릭을 하게 되면 서버 자산들,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장비들 클릭하게 되면 지금 화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실제 서브넷에 어디 있든 어디 서버넷 위치에 이런 자산들이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미스플레이스라든지 뭐 피벗 포인트라든지 언맵드 이런 것들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문제라든지 이제 공격 이동 경로를 바로 알려주는 그런 핵심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노리는 포인트들인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OT 탭은 OT 리스크 부분인데 이는 OT 보안과 직결된 위험 지표를 이제 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들이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인 거죠. 그래서 모드버스 게이트웨이, 백넷 게이트웨이 이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잠깐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방금 설명 주신 런제러가 OT 게이트웨이 넘어 IP가 없는 서브 자산도 탐지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럼 기존 보안 도구들이 못 보는 영역이라 다른 패시브 탐지 방식의 솔루션들은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네, 방식의 이제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그런 패시브 솔루션들은 스위치로 흐르는 IP 패킷만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을 변환해주는 그런 게이트웨이 장비 자체까지만 인식을 하고 거기서 딱 멈추죠. 문제는 이제 공격자는 이제 바로 이 게이트웨이를 발판 삼아서 뒷단의 실제 지역이 이제 PLC 같은 걸 노린다라는 점이죠. 눈에 이제 안 보이는 곳이 이제 가장 위험한 거죠. 런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게이트웨이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IP 없는 하이 그런 저기들까지 식별을 내죠.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도구가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멈출 때 런제로는 그 너머까지 완전한 자산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좋네요. 네. 네, 그렇군요. 답변이 명쾌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세션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최근 그 AI 기반 공격이 취약점을 찾아내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갈수록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방어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런제로도 이를 위해 이번 5.0 대시보드가 좀 새롭게 개편됐다고 하는데 김 이사님 뭐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산 현황 중심에 이제 오버뷰 대시보드가 있었죠. 이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오버뷰 대시보드가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시보드가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로 5.0에서 추가된 익스포저 매니지먼트 즉 이제 노출 관리 대시보드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익스포저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노출을 우선순위화하고 신규 유역이라든지 뭐 새로 식별된 노출이라든지
이제 멀티홈, 그러니까 다중 IP를 가지고 있는 장치나 이제 최근 환경 변화 같은 중대한 운영 이슈를 즉시 표면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대시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익스포저 매니지먼트의 이제 메뉴에 보이는 이제 익스포저 스냅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특정 기간,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20일부터 7월 20일 한 달 기간이죠. 한 달 동안 현재 시점의 핵심 노출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액티브 레피드 리스판스, 그러니까 긴급 대응, 뭐 제로데이 그런 취약점에 영향받는 자산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악용이 가능한 취약점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EOL, 제가 EOL이 보면은 어떤 운영체제에 대한 EOS뿐만 아니라 어떤 어플라이언스, 어떤 스위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펌웨어에 대한 EOL까지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노출된 그런, 노출이라는 건 이제 외부의 노출이죠. 인터넷에 노출된 그런 자산들의 개수들, 변화들, 그리고 어떤 OT나 IoT의 위험 자산들이 몇 개가 보이는지, 실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중 IP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이게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보시면은 어떤 수량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게 계속 이제 변화가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악용이 가능한 취약점은 29개인데, 한 달 동안 42개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감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에셋 디스커버리는 자산 발견 추수와 이제 분포입니다. 기간별로 자산이 어떻게 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아래에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세 갈래로 보여주죠. 여기서 보시면 클라우드, 익스터널, 인터널.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의 뭐 IT나 IoT, OT에 대해서 자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익스터널은 실제 노출된 그런 자산에 대해서 이게 IT인지 IoT인지 OT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인터랙티브 형태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인터널은 이제 내부 자산, 내부 자산의 이런 분류를 이렇게 그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에셋 디스커버리 부분은 밑쪽에 보시게 되면 익스터널과 인터널, 클라우드로 또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익스터널은 뭐 익스포즈 OTS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재고지만 그 OT 자산인데 외부에 노출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외부에 노출된 악용이 가능한 그런 자산들이 몇 개인지 이렇게 이제 카운트가 마이너스 1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뭐 클릭을 하면은 그 자산들 목록이 그렇죠, 나오고. 맞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산들 다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어떤 라우팅이 가능한 그런 멀티홈, 브릿지 자산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자산인데 EOS 된 것들, 내부 자산인데 악용이 가능한 그런 취약점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실제 이런 쿼리 베이스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자산들을 상세하게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티홈이기 때문에 쭉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멀티 IP, 지금 IPv6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이제 볼 오버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번 5.0에서 좀 강화된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제 보안팀이 설정한 그런 개선 목표에 대한 그 진행 상태를 이제 추이 그래프로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시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이 그래프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경영진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취약점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그 보강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위험도 기준 추세이죠. 이제 위험도별 오픈 취약점이라든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시점에 그 7월 14일 시점에 크리티컬 자산이 망울 1개고 하이가 망울 1개고 뭐 이렇게 해서 위험도별 그런 그 오픈 취약점을 추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가 뒤쪽에서 티켓팅 뭐 질화랑 연동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런 티켓팅으로 오픈한 리스크들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 또 실제 이제 30일간 다시 확인했었을 때 재오픈된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클로즈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30일 안에 다시 그 재발생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 뭐
조치를 취했는데 실질적인 조치를 못 취한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어관리했다고.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또 여기에는 이제 평균 조치 소요 시간, 이 MTTR 같은 그런 지표를 또 시계열로 해서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나중에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 이번 익스포저 그런 매니지먼트 대시보드는 발견부터 이제 우선순위와 그리고 조치 그리고 검리까지 이어지는 노출 관리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화면에 담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자산을 깊게 파고드는 이제 기존 화면들보다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금 당장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서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잘 정리된 대시보드도 시서분이나 뭐 임원들은 정작 런처에 로그인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 보안팀이 매주 이 화면을 캡처하고 뭐 보고서로 만들어서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힘든 일인데, 이 부분 어떻게 자동화가 좀 되나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고민을 해주는 게 이번에 5.0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익스터널 스케줄드 리포트 기능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익스터널 리포트 기능이 있는데 이게 조금 그 용어를 해석하자면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이해관계자한테 이런 보고서들을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런제로 정보를 보내는데 그러면 이거 런제로 콘솔에 등록된 그런 상비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런제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들도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한번 좀 엄격히 제한은 해야겠네요. 그쵸. 그만큼 또 인증 과정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일례로 제가 이 그 대시보드에서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를 저희가 이 상태를 보내는데 단순하게 정적인 그런 캡처 이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시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 외부 사용자한테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 한 번에 보내거나 아니면 데일리로 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실제 여기에 이제 목록들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일례로 제가 어떤 그 자산 현황 우리가 오버뷰에 대한 대시보드에 대한 그런 익스터널 리포트 아니면 익스포저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리포트 아니면 또 제가 실제 그 하면서 어떤 협력사라든지 관계자한테 어떤 이 자산에 대한 이 자산들이 이제 패치가 덜 됐어 미싱 됐어 이런 부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미 시간상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로 실제 먼저 지금 그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를 좀 보게 되면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은 그 인증 과정을 먼저 거치고요. 그래서 실제 익스포저 매니지먼트에 아까 좀 전에 그 관리자가 봤던 한 달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면 이게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그 어떤 동적인 그런 부분들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자산, 월점 자산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 추이들 이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담당자가 봤던 화면들을 그대로 이해관계자한테 보내서 실제 이렇게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실제 이제 어떤 이 부분은 참 제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어떤 미싱 패치, 저희가 이번에 5.0에서 미싱 패치 부분이 좀 강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미싱 패치가 안 되는 그 자산들에 대해서 내가 목록을 직접 담당자들한테 보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보시면 상당히 유용한 게 이거는 런제로에 직접적으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 화면은 그 유저가 보는 화면인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패치팀하고 뭐 이렇게 공유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협력사들한테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 쭉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관리자 화면에서 봤던 그런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그것도 약간은 좀
다시 한번 말하면 엄격한 제한 범위 내에서 네,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증을 먼저 거치는 단계가 예. 필요합니다. 이제 보안팀이 이제 월요일 아침 이제 시소 보고 준비가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설정 한두 번만 이렇게 해주면 매주 알아서 보고가 되니까, 그렇죠. 보고서 준비하는 시간에 실질적인 보안 업무에 쓸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런제로 이제 사용 중인 고객들한테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반응이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음, 이제 보안팀이 이제 보고 때문에 이제 시간도 뺏기지 않고, 귀찮죠. 예, 그렇죠. 진짜 리스크 줄이는데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자, 이거 뭐 네트워크 분할, 즉 세그멘테이션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그멘테이션이 예, 현장에서 실제 침해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번 네 번째 세션은 바로 이런 내용의 인터랙트 공격 경로 매핑에 관한 겁니다. 세그멘테이션이 실제로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일 텐데요. 김 이사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자산에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는 이제 목록을 봤다면은 이 화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공격자가 초기 침해 지점에서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자산까지 실제로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이제 시각화해서 음, 보여주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맨이 이제 퍼블릭 인터넷에서 시작해서 이제 모드버스 게이트웨이를 거쳐 내부 자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로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뭐 출발점을 퍼블릭 인터넷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우리 내부망, 목표 자산도 타겟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런제로가 이제 그 사이 공격자가 이용할 정확한 피벗 지점과 이제 브릿지 자산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경로, 세그멘테이션을 우회하는 그런 멀티홈 장비 같은 지점들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인터랙티브 공격 경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터랙티브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음, 출발점, 파괴 지정을 해서 실제 보냈었을 때 음. 가능한 경로들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한번 실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환경은 자 퍼블릭 인터넷이 연결 안 된 데모 화면이라서 근데 이 데모 화면은 트라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산 정보예요.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트라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데모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자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벤토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산 정보가 꽤 많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OT나 IoT, 뭐 IT 이런 자산 정보들이 쭉 보이게 될 텐데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포트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인터넷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PLC를 먼저 타깃으로 지정을 하고요. 참 여기 PLC를 라겔 PLC네요. 그래서 라겔 PLC를 제가 타겟으로 지정을 하고 실제 어떻게 이 그 PLC에 도달하는 그 경로를 확인해 본다 할 때 일단 제가 소스를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소스는 IT에 있는 그런 30대역, 30영의 24비트 대역에 아무 자산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소스로 하고 실제 트레이스 패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자산에 대한 이 PLC에 대한 어떤 이동 경로, 공격 가능한 경로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퍼블릭 인터넷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소스를 실제 퍼블릭 인터넷으로 두게 되면은 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 이제 메인 다이렉트 경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가능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 또 다른 공격 경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IT망과 연결 경로를 연결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음. 뭐 사실 뭐 PLC라고 했는데 이제 공장에서 IT에서나 또 중요한 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여간 공장에서 이제 PLC가 멈추면 공장 생산이 멈추는 건데, 이렇게 경로로 보니까 훨씬 좀 실감이 나요. CV 목록 받아서 패치하는 것과 이렇게 경로를 시각화해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주요한
생산 장비를 직접 건드린다는 것은 사실 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그럴 경우 이렇게 이런 공격 경로를 끊어버리는 게 아주 손쉬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어디를 막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때 혹시 런제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왼쪽에 보면 이제 초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바로 그 해답을 드리는 건데, 음, 이 초크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 경로가 이제 공통으로 지나가는 핵심 길목 자산을 위험도 순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상위에 있는 자산 몇 개만 차단하거나 어떤 이제 조치만 해도 여러 공격 경로를 한 번에 끊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CV 뭐 취약점을 다 패치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음, 생산 장비를 함부로 멈출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이 꽤 중요한데요. 정리하면 이거는 이제 패치할 취약점 목록을 넘어서 공격자 관점에서 가장 먼저 막아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이제 짚어주는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정된 리소스로 가장 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결국 무엇을 패치할까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먹을까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한정된 인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안팀이 발견하고 조치는 IT팀이 하잖아요. 뭐 그 중간에 뭐 조치했어? 언제 되는 거야? 뭐 계속 물어보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감사받을 때 이게 언제 패치됐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증거를 뭐 감사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번 세션은 바로 그 보안 조치와 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 회사님 설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그 런제로 5.0에서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조치를 추적을 하고 음, 조치 과정들을 추적을 하고요. 또 이게 실제 티켓팅이 닫았었을 때 정말 이게 그 조치가 된 건지 이제 검증된 종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취약점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제 추적을 하고 정말로 해결됐는지 확인해 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위험 취약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런제로 안에서 이제 바로 지라 티켓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요. 한번 좀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라 티켓 시스템을 좀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실제 저희가 어떤 버너비리티나 버너비리티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파인딩 이 부분을 저희가 그 티켓팅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뭐 예로 제가 서티피케이트 익스파이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슈 크리에이트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이제 티켓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한글로 지금 기본 영문인데 어떤 오버 부분과 그다음 어떻게 이제 레머디에이션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들어가죠. 그다음 어떤 자산이 해당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 리스크는 미디엄이고 듀데이트 언제까지 이거를 처리할 거냐. 그래서 만료 서비스를 뭐 8월 말까지 해서 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지라 티켓을 만들어 놨거든요. 하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이게 어태치 스냅샷 투 티켓 이거를 좀 체크를 하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은 담당자한테 보낼 음. 때 상세 정보, 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가 그 전달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무자가 직접 즉시 처리할 수 네, 있도록 맞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크리에이트 이슈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슈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이게 보이죠? 이게 실제 그 지라 그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미 이제 미리 한번 이제 데모 전에 만들어놨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구글 크롬 패치 요청을 하고 인증의 취약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게 뭐 클로즈, 리졸브드, 오픈, 인 프로그레스 쭉 보실 거예요. 한번 여기 뭐 구식 또는 취약점 프로토콜 사용 미사용 조치 인 프로그레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해결된 것들, 그다음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자산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클로즈와 리졸브드의 좀 차이는 뭐냐면은 이 리졸브드라는 거는 티켓 했던 그 우리가 그 부했던 담당자가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 피드백이 왔었을 때 그 얘가 리졸브된 거고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모르죠. 거죠. 네. 담당자가 조치했다라고. 그렇게 담당자가 이제 우기는 거죠. 나 네. 조치했어. 네. 네. 근데 이제 이 클로즈는 뭐냐면은
실제 받고 나서 런제로가 다시 스캔한 결과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됐네. 그랬었을 때 클로즈인 거고요. 근데 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티켓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또 과정에서 다시 또 재오픈이 됐다. 그러면 이걸 또 담당자가 또 다시 자동으로 티켓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걸 자동화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히스토리 오디트 트레일이 많습니다.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뭐 실제 프로그레스 중이고 다시 보니까 얘는 실제 다시 오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리조브도 되고 뭐 클로즈가 됐다는 이런 히스토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면 나중에 걸리겠네. 그래서 이런 조치까지 전 과정이 이제 타임라인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예. 감사 등이라든지 그렇죠. 보고할 예. 때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라를 지원하고 있고요. 뭐 서비스 나우도 곧 지원이 될 거고 뭐 다른 도구도 곧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솔직히 뭐 예전에 담당자가 티켓을 닫으면 끝이었어요, 사실 거의. 왜냐면 그 다음 또 텀이 있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검증하려고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실제로 패치가 안 되었는데 닫힌 것도 있어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제 스캔으로 이제 자동 검증이 된다는 건 감사 대응할 때도 완전히 다른 레벨 같아요. 수준이 틀린 것 같아요. 티켓 닫힘이 곧 리스크 해결이 아니라 이제 티켓 닫힘은 곧 검증 완료가 된 해결이다라고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5.0의 레모디에이션 트래킹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 자, 시간이 꽤 지났네요. 오늘 보여주신 것을 간단히 정리 좀 해볼게요. 에이전트 없이 전체 자산을 발견하고 대시보드로 오늘의 최우선 리스크를 즉시 파악하고 자동 보고서로 이해관계자하고 소통하고 공격 경로 시각화로 세그멘테이션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지라 연동과 재스캔으로 실제 해결까지 확인하는 이런 이 5단계가 런저로 5.2 전체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늘 그 웨비나 내용에 또는 뭐 평소에 런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시는 동안에 김시사님께서 21일 무료 체험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라이 신청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따따따 런제로닷컴에 가시게 되면은 스타트 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런제로 이걸 클릭을 하시고 비즈니스 이메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메일로 어떤 활성화 이메일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준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거기서 이제 그 스캐너를 설치를 하고 같은 경우 서브넷을 스캔을 한다고 하면 15분, 17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근데 실제 트라이얼 기간 동안은 제가 21일인데 21일 동안은 거의 무제한 기능에 제한 없이 다 쓸 수가 있어요. 온프레미스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트라이얼 기간이 21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개 자산까지는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채팅방을 채팅방 혹시 정 PD? 질문 내용은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채널 홍보를 한번 해주시고. 네? 저희 유튜브. 그렇죠. 정 PD 좋은 얘기예요. 예. 우리 유튜브, 마지막으로 그 KDCS 유튜브, 구독, 예, 좋아요, 예, 알림 설정 같은 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KDCS 유튜브, 제가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 뭐, 질문이 없으신 거 알고, KDCS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웨비나에 보신 내용이 실제 보안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과 참신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